선생님께서 이제 입학 사정관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계명대학교만의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기존의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이나 소질을 보고 평가하는 전형이듯이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가진 장점들을 요런 장점이 있구나, 요런 역량이 있구나를 플러스해서 최종 평가를 하고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겁내하는 게 뭐가 감점돼요, 뭐가 불리해요 이렇게 하는데 네. 사정관 선생님들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장점을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걱정하면서 물어봐요. 저 내신 성적이 몇 점인데 성적 때문에 안 되겠죠? 또는 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책 읽은 게 없어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되겠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안 되고 못한 점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요거는 부족하지만 요거는 잘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크게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3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부 종합 지역,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전형이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면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전형에서는 면접 없이 학생들을 1단계 서류 평가로만 통해서 전체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일반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면접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여기서 조금 변화를 줬는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동영상 업로드 면접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또 좀 차이가 나는 게 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면접의 평가를 2단계 20%를 적용을 하고 그 면접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동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단계 20%의 점수가 부여되기는 하지만 패스페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부담이 좀 덜 하겠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형에 따라서 면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의 방식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면접 방식을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전략적으로 전형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과 지역과 농어촌은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지원 자격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면접에도 실제로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학생들이 면접 되게 겁내하거든요. 네. 자기소개서는 없죠? 자기소개서 저희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의 역할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두드러질 것 같은데, 면접을 겁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 좀 어떤 조언이나 네. 좀 면접 잘 보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 좀 알려주세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면접에 오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긴장하고 하는데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선생님 저 무서우세요? 아니요. 안 무섭죠? 네네. 그냥 저 같은 면접관이 앉아서 편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부를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질문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나의 활동들에 관해서, 그리고 나의 뭐 어떤 질문들에 관해서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2022 대입제도 개편한 때부터 면접에 블라인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제 언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면접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되게 오랫도록 하셨으니까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뭐 굉장히 제가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시네요. 네. 그래서 면접 때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네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바뀌면서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사실 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 왜 하는 거죠? 하더라고요. 그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저 면접에 딱 한 친구가 있긴 했는데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잡초입니다. 잡초요? 네. 왜요?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거 정말 하는 친구 실제 대학 면접에서도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굳이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도 그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까지 하긴 거창하지만 면접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재 금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도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또 대학별로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 업로드나 비대면 같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대학별 이런 면접 전형 방식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변화라고 하니까 제가 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는 졸업생 수상 실적이 조금 그 등록하는 게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학생부 안에 있는 수상을 학기당 1개 이내, 그러니까 총 6개 이내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을 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입력을 하실 때 지원하시는 모든 대학에 동일한 수상 내용을 지정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를 적으실 때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마다 제출일이 조금 다른데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출일 이전에 잘 확인을 하셔서 수상 실적을 정하셔서 좀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공문 왔던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학들한테 공문이 다 발송됐고 저희 대기업도 약간 그 중간에서 그런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그 학생부 현역 고3들은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하나만 기재가 되니까 그거랑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졸업생들에 대한 그런 안내가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대학에 같은 수상 경력을 내야 되고 제출일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라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게 학생부 기재 방식이 변화되면서 기재 방식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상 경력 부분인데요. 수상이 학기당 1개만 지정을 해서 그 학생부 안에는 내용이 다 담기는데 대학의 평가 자료로 전송이 될 때는 학기당 1개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학생과 졸업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졸업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하실 때 그러고 작성을 하도록 지금 변경이 되었고요. 이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지금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원서 접수 시스템 안에서도 링크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약간씩 그 기재 항목들이 축소되고 또는 글자 수도 축소되고 하는데 사정관 선생님께서 이제 오래도록 경력이 있으신데 좀 뭐랄까 이렇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약간씩 줄어들고 하면 약간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학생 정보가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어렵진 않으세요? 뭐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부 기재 영역이 특히 작년까지는 단순하게 뭐 글자 수만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면 올해와 내년 그리고 특히 2, 4학년도부터는 영역별로 미기재, 미전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로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독서 같은 경우에는 2, 4학년부터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올해부터는 진로 희망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 영역별로 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존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대학별로 굉장히 이 변화되는 학생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부에 평가하는 요소나 그리고 이 요소들이 어떤 영역에서 좀 평가가 되어져야 할지 그리고 이 영역별 요소의 배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변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마다 조금 기준은 다르겠지만 교과 과정에도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면서 이런 교육과정도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서 평가 방식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